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험물의 유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1류 위험물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위험 등급 확인하고 품명 확인하고 지정 수량, 소화 방법, 그리고 운반 용기 외부에 써야 되는 주의사항과 제조소 등에 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1류 위험물부터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는 부분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겠죠. 자, 품명을 본다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그리고 무기과산화물까지가 위험등급 1에 해당되며 지정 수량 50kg입니다. 자, 무기과산화물을 살펴보면은 무기과산화물에는 알칼리 금속의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 Na2O까지만 하면은 산화나트륨일 텐데 산소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과산화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알칼리 금속의 무기과산화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면 얘들은 금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과 반응했을 때 많은 양의 열을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경우에는 소화 방법을 보게 된다면 이 산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식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각 소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질식 소화라기보다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조암, 팽창진조암, 그리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팽창질석, 팽창진조암, 그리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 이렇게 기억을 해서 금수성이 나오면 무조건 소화약제는 딱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에서 금수성 나오면 무조건 다음과 같은 소화약제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한번 본다면 자, 주의사항 화기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가 일반적인 제1류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서는 물기 엉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까지 함께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자,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은 조금은 줄어듭니다. 자, 물기 엉금이나 화기주의, 화기엉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만 쓰지 나머지 주의사항은 쓰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게시판에 아무런 주의사항 필요 없고 아무런 내용 필요 없는데 알칼리 금속의 무기과산화물의 경우에만 물기엉금이라고 하는 게시판 주의사항, 자,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위험등급 2에 해당되는 위험물들입니다.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지정수량은 300kg이며 마찬가지 냉각 소화를 하면 되고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며 자, 화기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위험등급 3에 해당됩니다. 과망가니즈산 염류, 다이크로뮴산 염류입니다. 지정수량은 1000kg에 해당된다라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제2류 위험물이죠. 제2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재료라는 거죠. 그리고 상온에서 물리적 상태가 고체 상태입니다. 제2류 위험물의 특징은 위험등급 1이 없습니다. 2부터 시작합니다. 황화인, 정린, 유황이 위험등급 2에 해당되며 지정수량은 100kg입니다. 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지정수량 500kg인데 위험등급 3입니다.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은 1000kg인데 위험등급 4가 없습니다. 그래서 3까지라서 자, 똑같이 지정수량의 차이가 나지만 위험등급 3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연성 고체라 냉각 소화인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금수성입니다. 따라서 질식소화라고 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질식소화 효능이 있는 소화약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제2류염물의 기본적으로는 화기주의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기엉금이라고 하는 금수성 물질이니까 물기엉금을 나타내야 되고,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제4류염물 인화성 액체와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니까 화기엉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나타내야 되죠. 자, 이렇게 주의사항,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에서는 화기주의가 있으면 화기주의를 씁니다. 그런데 물기주의와 화기주의가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화기주의를 쓰자 이고, 화기엉금 바로 쓰면 되죠. 자, 불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탕 색깔과 문자 색깔을 한번 본다면 일반적인 게시판은 흰색, 즉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를 써서 게시판을 나타내요. 자,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불하고 관련된 주의사항을 나타냅니다. 화기예요. 그렇다면 붉은 색깔입니다. 적색 바탕을 쓰고, 적색 바탕에서 가장 잘 보이는 문자의 색깔을 선택한다면 백색 문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화기연금도 불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3류위험물입니다. 제3류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금수성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만, 어떤 위험물은 금수성만, 어떤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위험 등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칼륨, 나트륨,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입니다. 지정 수량 10kg의 위험 등급은 1에 해당되는데, 이 위험물들이 자연 발화성의 성질과 함께 금수성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수성의 성질을 가지니까 질식소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금수성 주의사항, 물기엉금, 주의사항, 운반용기 주의사항이 제조소로 그대로 연결되면서 물기엉금, 물하고 관련됐으니까 푸른색, 즉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황린의 경우에는 금수성 아닙니다.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며 대표적인 발화점이 34도씨인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지정 수량은 20kg, 위험 등급은 아직 1등급에 해당됩니다. 자, 냉각 소화를 하면 되고, 화기엉금, 공기 접촉 엉금이라고 하는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그렇다면 두 개가 있을 때는 화기엉금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불하고 관련됐으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주의사항을 나타내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질식소화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른 물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며 주의사항으로는 물기엉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쓰면 되죠. 자,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인데 여기에 칼륨과 나트륨이 제외된 이유는 위험 등급이 더 위험한 지정 수량이 10kg에 칼륨과 나트륨이 별도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유기금속 화합물에서도 마찬가지 알킬 리튬과 알킬 알루미늄이 더 위험한 아이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얘들을 제외한 유기금속 화합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50kg, 위험 등급 2로, 그리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3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금속의 수소화물이 금수성과 함께 자연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수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위험물들 한번 확인을 한다면 제4류 위험물입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특징은 지정 수량이 지금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냈다면 제4류 위험물은 리터라고 하는 단위로 지정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위험 등급을 가지는 같은 풍량이라도 비수용성이냐 수용성에 따라서 지정 수량이 달라진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냉각 소화를 하지 않습니다. 냉각 소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을 이용을 했을 때 물이 제4류 위험물의 많은 경우 비수용성이 많고 비중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 위에 제4류 위험물이 이렇게 떠서 물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즉 연소면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냉각 소화를 할 수가 없고 질식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주의사항을 본다면 인화성이니까 자, 화기 엉금이고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도 마찬가지,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도 마찬가지 화기 엉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위험 등급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된다면 먼저 특수인화물입니다. 특수인화물도 물론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겠지만 그 구분 없이 지정 수량은 50리터이며 위험 등급은 1에 해당되고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 이렇게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나뉩니다. 아무래도 비수용성보다는 수용성이 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비수용성의 지정 수량이 200리터라면 수용성의 지정 수량은 400리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석유류의 수용성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400리터이며 알코올류 마찬가지 지정 수량 400리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까지를 위험등급 2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두 위험등급 3입니다. 자, 제2석유류 마찬가지 비수용성과 수용성에 따라서 비수용성일 때 지정 수량 1000리터, 비수용성일 때는 그의 2배가 되겠죠? 2000리터라고 하는 지정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3수용 석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수용성일 때 지정수량 2000리터, 수용성일 때 지정수량 4000리터, 2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제4 석유류입니다. 지정수량 6000리터, 동식물 유류입니다. 지정수량은 1만 리터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입니다. 제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제5류 위험물은 제1종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10kg, 제2종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100kg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품명을 본다면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터류, 나이트로 화합물까지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 염류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됩니다. 자, 소화 방법은 이미 탈재료, 가연성 물질에 산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효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냉각 소화를 해야 하며 탈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기엉금과 충격주의, 많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반응을 하게 된다면 폭발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화기엉금과 충격주의라고 하는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을 써야 되며 화기엉금이 있으니까 제조소의 주의사항, 화기엉금 그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5류 위험물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위험물이더라도 용량이나 농도나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다른 유별에서는 과염소산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딱 정해집니다. 나는 알코올류 중에서 에탄올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지정 수량과 위험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제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 농도나 순도나 형태 등의 위험의 정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나이트로 화합물 해서 나는 제1종입니다. 혹은 나는 제2종입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6류 위험물입니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산화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내용이 제1류 위험물과 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물리적 상태가 제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고체라면 제6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액체라는 거죠. 자, 종류로 본다면 과염소산이 해당되고 과산화수소가 해당되고 질산이 해당되는데 모두 300kg 지정수량은 1등급에 해당됩니다. 자, 냉각 소화를 해야 되죠. 산화성이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질식 소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운반용기 외부에 남겨야 하며 화기와 관련되거나 물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는 주의사항 특별히 없습니다. 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들입니다. 이 내용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그냥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차염소산염류라고 하는 제1류 위험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위험물은 다른 위험물과는 달리 지정수량이 50kg, 위험등급 1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300kg이니까 위험등급 2에 해당되는데 차염소산 염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50kg이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몇 개가 없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제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염소와 규소화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되며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제5류 위험물은 금속의 아지 화합물과 질산, 구아니딘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품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종과 제2종으로 다시 나누어서 제1종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10kg, 위험등급은 1이 되며 제2종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100kg, 위험등급 2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제6류 위험물에서도 마찬가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할로젠간 화합물이 있습니다. 지정수량은 300kg이니까 위험등급은 1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제1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염소산 염류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아염소산 나트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염소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형태는 아염소산에서부터 시작하면 HClO2라고 하는 화학식에서 수소 대신에 알칼리 금속이나 아니면 암모늄 이온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죠. 자, 염소산 염류도 함께 보도록 하죠. 염소산 염류 HClO3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산입니다. 그럼 염류라고 한다면 수소 자리 대신에 칼륨이 들어오거나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암모늄 NH4라고 하는 화학식. 자, 암모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각각의 위험물들의 물질명과 화학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지정수량은 50kg, 위험등급은 1에 해당되죠. 자, 과염소산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염소산은 HClO4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소 대신에 칼륨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암모늄이 이렇게 치환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무기과산화물 한번 볼까요? 자, 무기과산화물 화학식을 쓰는 방법은 산화칼륨부터 보면 되죠. 자, 칼륨이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해서 화학식 맞춰주면 되죠. 따라서 K2O라고 하는 그 산화칼륨의 화학식에서 산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과산화칼륨을 맞춰주면 되고 과산화 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대각선으로 곱하면 나트륨 2개, 산소 1개인데 과산화니까 산소 하나 더 들어가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리튬도 마찬가지겠죠. Li2O2라고 해서 모두 제시된 무기과산화물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서 산화성 고체의 성질에다가
금수성 성질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정수량은 50kg, 위험 등급은 1에 해당되는 제1류 위험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자아염소산 염료가 되겠죠. 자아염소산 염료까지 기억을 한다면 자아염소산 염료는 기본적으로 HClO가 자아염소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암모늄 이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한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 50kg에 해당되는 위험물이었습니다. 자, 다음 품명은 브로민산 염료입니다. 그렇다면 브로민산을 한번 확인을 한다면 브로민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대신에 칼륨 또는 나트륨이 들어와서 브로민산 칼륨과 브로민산 나트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은 300kg, 위험 등급은 2에 해당되겠죠. 자, 질산염료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죠. 질산부터 확인하면 HNO3입니다. 그러면 수소 대신에 칼륨 또는 나트륨 또는 암모늄이 이렇게 치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물질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300kg, 위험 등급은 2에 해당됩니다. 자, 아이오딘산 염료도 마찬가지 아이오딘산을 생각하면 되죠. HIO3입니다. 그러면 수소 대신에 칼륨이 들어오거나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암모늄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과망가니즈산 염료는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KMnO4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다이크로뮴산 칼륨입니다. K2Cr2O7이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모늄도 마찬가지죠. 칼륨 대신에 암모늄을 넣으면 NH4,2Cr2O7이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과망가니즈산 염료와 다이크로뮴산 염료 모두 지정수량 1000kg, 위험 등급 3에 해당되는 위험물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2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입니다. 황화인, 정린, 황까지가 지정수량 100kg, 위험 등급 2에 해당되는 위험물이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지정수량 500kg, 그리고 인화성 고체가 지정수량 1000kg으로 모두 위험 등급 3에 해당됩니다. 자, 물질명을 확인을 하면은 삼황화인입니다. 인 4개와 황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5황화인은 인 2개랑 황 5개로 이루어졌고 7황화인은 인 4개랑 황 7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는 정린 그 자체이고 황 그 자체입니다. 자, 철분 그대로. 자, 금속분에 속하지 않는 것만 본다면 나트륨과 칼륨 포함되지 않겠죠. 제3류 위험물이니까. 그리고 철 포함되지 않고 마그네슘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포함되지 않는 거 구리 포함되지 않습니다. 니켈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아연이 대표적인 금속분입니다. 라는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마그네슘은 그대로 마그네슘이라고 쓰면 되고 인화성 고체의 대표적인 얘가 고형 알코올이었다는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3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입니다. 자, 제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칼륨은 그대로 보면 되고, 자, 10kg, 10kg 모두 위험 등급 1에 해당되죠. 자, 알킬알루미늄인데 우리 알킬알루미늄 중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인데 트라이메틸알루미늄 메틸기를 3개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에틸기를 3개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킬알루미늄, 자, 두 종류는 액체 상태입니다. 자, 알킬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틸 기가 하나 리튬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해서 메틸 리튬 확인할 수 있고
메틸 리튬 마찬가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알킬 리튬도 액체 상태입니다. 제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 상태가 섞여 있어서 자연 발화성 액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황린의 화학식은 인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20kg의 지정 수량이 위험 등급 1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3류 위험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한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제외한 유기 금속 화합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정 수량 50kg, 위험 등급 2에 해당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에서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하니까 리튬을 생각할 수 있고, 자, 알칼리 토금속에서는 그냥 칼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라고 이렇게 확인됩니다. 자, 유기금속 화합물은 그냥 유기금속 화합물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리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서는 자, 지정 수량이 300kg이고 위험 등급이 3에 해당된다는 내용, 그리고 고체 상태라는 거 확인했으면, 자, 기본적으로는 금수성 물질인데 이 금속의 수소화물은 금수성에다가 플러스 자연 발화성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종류를 확인을 하면 수소와 칼륨이니까 칼륨이 수소랑 만나면 됩니다. 자, 수소와 나트륨, 나트륨이 수소랑 만나면 되고, 자, 수소와 리튬입니다. 리튬이 수소랑 만나면 되고, 수소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니까 수소 3개랑 만나서 다음과 같은 화학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금속의 수소화물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금속의 인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화칼슘, Ca, 자, 인화칼슘, 칼슘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고 인이 마이너스 3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인화칼슘의 화학식은 칼슘 3개, 인 2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3개, 인 2개로 인화칼슘을 확인하고, 자, 인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 플러스 3, 인 마이너스 3. 그러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알루미늄 3개, 인 3개인데 우리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니까 인화 알루미늄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lP라고 쓰면 됩니다. 자, 탄화칼슘 CaC2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4류 위험물입니다. 자,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질명 그리고 수용성 여부까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인화물입니다. 특수인화물에서는 주로 이렇게 4가지를 좀 더 많이 물어봅니다. 다이에틸 에터, 이황화탄소는 비수용성에 해당되며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산화프로필렌은 수용성에 해당됩니다. 자,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수용성, 비수용성 관계없이 모두 50리터, 지정 수량이 50리터인 제4류 위험물 위험 등급 1에 해당됩니다. 자,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에서는 자, 지금 자, 2개로 나뉘어서 지금 아세톤이 위쪽에 가 있네요. 자, 아세톤이 대표적인 수용성 물질이며, 자, 아세톤과 휘발유 그 밖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휘발유를 또 다른 표현으로 가솔린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휘발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은 탄소 8개인 탄화수소, 즉 옥테인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비수용성을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자, 제1석유류는 200리터의 지정 수량과 수용성이 되었을 때 그의 2배, 400리터, 위험 등급은 모두 2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벤젠이 해당되며 톨루엔, 사이클로헥세인, 메틸에틸케톤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자, 계속해서 초산메틸, 초산에틸, 의산메틸, 의산에틸이 해당되는데, 자, 초산은 아세트산과 같은 내용이고, 의산은 개미산이라고도 하고 폼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의산메틸이 되겠죠. 자, 의산메틸의 경우에는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비수용성인데,
그래도 수용성의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분류는 비수용성으로 하지만 수용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세톤, 피리딘, 사이아나수소가 수용성에 해당되며 지정수량은 400리터, 의산메틸 마찬가지 지정수량 400리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류는 탄소 1개에서 3개짜리, 즉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까지가 알코올류에 포함되며 모두 수용성이고 지정수량 400리터, 위험 등급은 2에 해당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2석유류입니다. 제2석유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류, 경류 대표적인 물질이고 크실렌, 클로로벤젠, 스타일렌, 뷰틸알코올 그리고 폼산과 아세트산이 제2석유류에 해당됩니다. 폼산, 메틸, 폼산, 에틸, 초산, 메틸, 초산, 에틸은 제1석유류에 해당됐다면 폼산과 아세트산 자체는 제2석유류의 수용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아크릴산 마찬가지입니다. 제2석유류의 수용성에 해당되며 자, 제2석유류입니다. 지정수량은 1000리터와 비수용성일 때 1000리터와 수용성일 때 그의 2배인 2000리터로 이렇게 분류하며 지금부터는 모두 위험등급 3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제3석유류입니다. 제3석유류, 중류, 크레오소트류, 그리고 그 밖에 아닐린, 나이트로벤젠,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기억하셔야 되며 글리세린과 에틸렌글리콜 수용성에 해당됩니다.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일 때 2000리터, 수용성인 경우에는 4000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린과 에틸렌글리콜은 수용성인 제3석유류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제4석유류입니다. 기어유와 실린더유가 대표적이며 모두 비수용성 6000리터의 지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식물 유류는 건성유와 반건성유와 불건성유로 분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아이오딘 값으로 확인을 한다면 건성유의 경우에는 130 이상이 되고 불건성유의 경우에는 100 이하이며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게 반건성유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정수량은 모두 10,000리터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제5류 위험물입니다. 제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이렇게 나뉘면서 각각의 품명 또는 물질명과는 관계없이 각 농도, 위험물 자체의 농도 또는 조성 또는 형태, 뭐 수화물의 형태이냐 아니면 결정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냐 또는 순도에 따라서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품명에는 제5류 위험물은 자, 중요한 게 상태가 고체인 상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상태가 상온에서 고체인 아이는 제5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고체인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물과 함께 또는 습기와 함께 또는 수분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보관합니다. 또는 적셔서 보관합니다. 또는 함수 알코올에 담가서 보관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고체일 때 사용되는 저장 방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기과산화물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유기과산화물은 과산화벤조일 그리고 아세틸 퍼록사이드 그리고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입니다. 그 중에서 과산화벤조일과 아세틸 퍼록사이드가 고체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자, 질산에스터류입니다. 질산메틸, 질산에틸,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스와 셀룰로이드가 고체에 해당되며 질산메틸과 질산에틸의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과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하나 기억하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은 나이트로 화합물입니다. 나이트로 화합물은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해서 TNP라고도 쓰기도 하고 피크린산 또는 피크르산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체 상태이며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에 마찬가지 TNT라고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트라이나이트로페놀까지 함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모두 고체 상태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5류 위험물입니다. 나이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그리고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염류인데 이 이후 내용은 실제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는 하는데 이런 품명 정도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제6류 위험물입니다.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죠. 자, 과염소산 품명과 물질명이 그냥 다 똑같습니다. 과산화수소, 질산이며 모두 300kg, 위험 등급은 1등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한 할로젠간 화합물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